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레디언트 원부동산 강대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거래가 뚝 끊기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서 잠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 소식을 기다려 주신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다려 주신 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정부의 강력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는 토호제 등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거래가 완전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돈은 자꾸 찍어내서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하는데 걱정돼서 다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굴뚝같이요. 근데 대출이 다 금지돼 있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돈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태의 시작은 돈이고 대출이고 끝도 대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이 5월 9일 날 한다고 하잖아요. 장교회 특별공제 축소 이슈도 또 맞물려 가지고 절세 물량이 혹시 또 이제 이러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거래가 조금 트일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시장에 거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는 잘 안 되지만 소위 잘 나가는 강남의 5분위, 4분위 이런 상급지에서 수천 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두 건 고가 거래가 터지면 또 신문은 또 난리가 나요. 신고가 갱신이라고 막 도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시장 형성이라고 보기 어렵죠. 보통 한 20개나 30개는 돼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그 정도 가격이 인정되는데 좀 이건 무리고 수요 문제도 좀 그래요, 사실. 이제 강남에 줍줍 한두 개 이렇게 나오면 몇천 대 1이라고 그러고 몇만 대 1이라는가 그래요. 실수요제로 보면 사실 2030은 이미 영끌로 이미 미래 수요를 다 당겨 썼어요. 50대는 은퇴 준비하고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막혔어요. 요새 청약통장 가입자가 서울에서만 220만 명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서울시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 가능한 영역을 넘어섰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서울 아파트 1분가가 15억 시대에 있습니까, 지금?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죠, 서울 평균 1분가가 평당 4,700만 원 넘었어요. 강북의 주요 구역들도 이미 15억을 훨씬 넘겼죠. 분양가가 4,500만 원이 34평이잖아요, 평당. 15억 3천. 그 옵션이라는 게 확장 샷시 안방 붙박이 강마루 이러면 전자제품 빼고도 6천 돼요. 그럼 중도금 이자가 한 4천 돼요. 그러면 합하면 16억 3천입니다. 등기비 3.3%, 5천만 원. 그럼 16억 8천이에요. 그게 원가예요. 하지만 대출이 어떻습니까? 15억 넘으면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강북에 전세금 대출 한 푼 안 받고 순수 자기 자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보통 보증금이 한 6억 돼요. 6억 있는 사람도 10억 8천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40% 대출해 준다는데 4억밖에 안 해준다는 4억이면 그러면 당장 6억 8천이 또 부족한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손 내밀 건가요? 이 집을 산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부동산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한 1, 2억 가지고 그냥 주식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요새 불장 아닙니까, 지금? 난리죠. 근데 그러면 정부도 물가가 이렇게 치솟았다. 그럼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몇 개? 그럼 어떻게 난리가 나면 대출 금액도 그 분양가에 걸맞게 한 5, 60% 정도는 해줘야 막말로 우리 서민도 강북에 신축 한번 해고 영끌에도 해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예 안 돼. 아예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장인뉴타운의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조금 정체된 듯 보이지만 현장에서 묶이는 저는 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장애동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핵심 3개 단지 있죠. 10구역, 4구역, 6구역. 그 3개 단지
자이 레디언트 4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6구역, 푸르지오 10구역. 이 아주 독보적인 매력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최근 이제 호재하고 거래된 실가하고 호가 등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4구역부터 말씀드릴게요. 4구역 자이 레디언트는 이미 검증이 된 압도적인 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용으로 가장 먼저 입주를 해서 장이동의 클래스를 높여준 아파트입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최근 1월 27일 총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가결돼서 어제 그저께였죠. 성공적으로 가결되어서 상가 분양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기반시설 공사가 속도를 내게 되었고 뭐 잘하면 올해 안에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 재산권 행사하는데 더욱 완벽해질 전망입니다. 장애 4구역은 사실 신축 대단지의 쾌적함을 사실 저도 살고 있지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앞으로 장이동에 이제 가격 지지선 역할을 아주 튼튼히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뭐가 하더라도 여기 큰데 여기 얼마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지는 여기서 뭐 기준이 되겠죠. 최근 거래는 2개월 전에 15억 5천에 거래됐는데 그 이후 거래 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16억, 17억의 사례가 이제 나올 텐데 뭐 거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8459 포함 매물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분상제가 2년 끝나는 27년 3월 이후에는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조합원 물건은 뭐 양도세 중과와 장특공제 축소가 공식화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이 19역 푸르지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이 비상을 시작한 19역입니다. 작년 말에 착공 신고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눈앞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12월 31일 날 그 착공서 발급받았죠. 그리고 이제 1월 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1월 말에 그 변경관리처분 인가고시 그거 떨어지면 뭐 얘기 들어보니까 4월 중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는데 4월 10일 한다든가 뭐 그래요. 오픈하고 일반 분양이 예고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이제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엄청난 세대를 한 1000세대 이상 분양하니까 뭐 엄청나게 뭐 관심을 받겠죠. 조합원 분양가가 사실 5억이라서 뭐 매우 파격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합리적이면서 로얄동 받죠. 로얄층 받죠. 풀옵션 무상 제공 받죠. 조합원 혜택이 정말 아주 뭐 파격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곧 발표될 뭐 요새 한창 이슈가 되는데 내일 모레 뭐 하든가요? 내일 하든가요? 곧 발표될 새로운 단지 이제 우리 네이밍 정해야 되잖아요. 대우건설의 이제 기술력이 집약된 이제 명품 단지로 거듭날 이제 그런 뭐 좋은 이름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지겠죠. 뭐 그런 거 정해지면 장이동에서 사실 19역이 가장 기대되는 블루칩입니다. 뭐 수익도 제일 높고 조합원이 적으니까 수익이 크죠. 근래 그 입주권 거래는 1월 초에 우리가 이제 감정가하고 피하고 해서 매매를 하는데 1월 초에 감정가가 3억 1천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피 8억 5천에 이제 해서 거래했었죠. 제가 했었고 요새 호가는 감정가 플러스 이제 물건이 안 나왔으니까 한 피 9억 좀 불러드려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괜찮은 거죠. 투자자는 이 집이 승계하면 실투가 한 11억 정도 이렇게 돼요. 한 개짜리가. 분양가 5억에 요새 피 9억 뭐 더하면 총 14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하면 뭐 입주시까지 한 4년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투자의 매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19역의 그 이후 장이동에서 우리 19역 끝나면 1분이 한 3년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9역 끝나면은 다음에 14구역이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뭐 4월 뭐 1분에 평당 4,500을 잡고 34평 기준 15억 3천 그 예상해 보면 역세권 5분 거리하고 1930세대 뭐 31세대 대단지 단지 뭐 완파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분양 수량이 1000세대 뭐 1030세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이니까 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이 696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6 이거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우이천을 품었잖아요, 거기가. 그 우이천을 품고 있는 그게 이제 단지가 있는데 고품격
힐링 단지로 유명해요. 여기 장희동에. 그 대장주 후보로 뽑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명품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입니다. 단지 옆에 흐르는 그 우이천하고 완전 또 평지잖아요. 그리고 약 길쭉하고 뭐 그래서 다 앞에가 다 트여 있고 그런 이점을 만나서 서울 도심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친환경 주거단지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공개된 그 이제 특화 변경안이라고 해서 조합원 그게 뭔가 특화를 해준다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세심하게 잘 해놨어요. 그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마감재, 고급화까지 그 입주민들의 그 어떤 자부심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끝판왕급이다. 뭐 그런 설계를 도입했더라고요. 뭐 거기에 뭐 관여하신 조합장님이야 관계자분들이 수고하셨고요. 특화 변경하는데 뭐 원래 한 500억 했는데 뭐 깎아서 뭐 350억 정도 들었다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화 개선안의 구체적인 변경은 뭐 이따가 그 한 30장 정도 되는데 별도로 여기 올려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희 6구역 특화 변경 개선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엘베 속도가 저희 4구역이 엘베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 엘베 속도를 이제 여기 6구역이 분당 105m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분당 120m 올라가는 속도거든요. 4구역이. 그걸로 상향했어요. 상향 적용해서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사실 엘베 그 기다리는 사람 2개 엘베 있는 데는 괜찮은데 1개 있는 거는 굉장히 기다리는 데는 지치죠.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돼요. 4구역은 참 잘 돼 있죠, 그게. 그리고 경관 조명 고급화. 이게 경관 조명이 원래 한 개소 해서 뭐 이렇게 기본 조명을 좀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 조명 2개소하고 고급 조명 2개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외관적으로 봐도 웅장하게 멋있게 좀 보여주려고 상당히 그걸 노력을 했습니다. 경관 조명 또 고급화에 이게 이제 피로티에 기본 조명이 없었어요. 근데 피로티 앞에 입구에 조명을 이렇게 좀 잘해서 누가 봐도 좀 고급스럽다 이런 게 느낌이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경관 조명 고급화에 그 문주 있잖아요. 우리 저 정문의 그 출입구 그 출입구의 문주를 이제 고급화해가지고 굉장히 조명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조명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현재는 변경된 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 조경인데 그 이제 뭐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가로등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좀 이제 고급화해 가지고 그 옆에 벽면을 해서 거기다 물을 흐르게 하면서 호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좀 멋있게 이런 거를 어디서 이제 보시고 와서 이런 식으로 수목 투사 조명 뭐 이런 뭐 조경 경관 조명 연출을 했다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뭐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유리난간 변경을 하는데 그 이제 어린이집 경로당에 하는데 그 이제 간살난간이라 그래서 이제 철제로 이렇게 한 걸 유리로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이제 이것도 참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엘베 그 전면부 타일 마감을 그 이제 사실 그 타일이 벽체에 무늬코트 도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벽 타일을 제대로 좀 비싼 걸 이렇게 잘 해서 누가 봐도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에폭시라고 해서 바닥 주차장 그게 이제 0.5T 정도 됐었는데 0.5mm죠. 근데 이제 2mm죠, 2mm 두껍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아주 이번에 정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썬큰 마감 이게 썬큰이라는 게 그 이제 108동 그 앞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됐는데 뭐 극장도 아니고 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요거를 좀 그 뭐라 그럴까 이건 약간 그 이제 뭐 수변 공간 같이 이렇게 하고 거기다 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그걸 모양새를 단순하게 밋밋하게 계단보다는 뭐 이런 게 차별화돼서 조경 공간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뭐 이거 잘했죠. 뭐 이것도 좋고. 그리고 어린이집 경로당 상부 마감재 업그레이드인데 그 지상에
지상에 이제 이렇게 적용을 굉장히 차별화해서 잘했다. 뭐 이런 걸로 좀 해놨더라고요. 수경시설 업그레이드 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단지 이제 수경시설이 돼 있었던 거를 그 외부에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이런 아파트 가면 이렇게 구배를 줘서 멋있게 이렇게 좀 했잖아요. 아마 그거를 본따서 여기서 이제 차별화된 이제 공간 조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한 것 같고요. 특수목 추가 식재인데 사실 특수목이 여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특수목을 14주나 해서 비싸잖아요. 한 주당. 근데 그걸 14개나 이렇게 따로 곳곳에 좋게 심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식재 그건데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요거를 좀 더 늘려서 원래 139주였는데 153주로 좀 더 많이 더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사실 뭐 아파트에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있고 참 좋잖아요. 그런 신경을 썼네요. 대형목 추가 및 식재 고급화. 이제 대형목이 7주가 있는데 그걸 63주. 파격적이죠. 굉장히 많이 심는다. 그냥 뭐 몸통만 삐쭉 올라간 거 말고 좀 이렇게 아루도 주고 멋있게 대형목이죠.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뭐 참 좋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필로티브의 진입로 고급화. 그 원래 이제 자전거 막 갖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다 진입로에 필로티 1층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탁자 놓고 뭔가 휴식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양새를 갖춰 놨네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 타석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GDR 연습 타석이라 그래서 따로 스크린 같이 이런 식으로 15개를 신설을 해서 아주 뭐 고급스럽게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 추가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스크린 골프장을 이면을 따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 하고. 필라테스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필라테스 하는 거 요새 뭐 여성분들 필라테스를 많이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공간 추가를 해가지고 뭐 캐디랑 리포머, 레드 바델, 뭐 콤비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성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거 많이 해서 했고 런닝머신 16대인데 22개로 늘려놨습니다. 굉장히 뭐 운동하는데 좋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특화 스카이 제외인데 이 커뮤니티 인테리어를 뭐 지금 왼쪽에 보면은 현재가 돼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불도 좀 들어오게 하고 고급화. 누가 봐도 야, 고급스럽다. 호텔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되게끔 뭐 인테리어를 굉장히 상향시켰다. 그리고 가구도 업그레이드 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욕실 스팸인데 원래 욕실 팬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고급으로 상향을 했어요. 보니까 뭐 여기 상향 적용하는데 뭐 이거는 좀 더 비싸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추가인데 원래 3개 했었어요. 근데 여기 1개 더 줘서 4개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 거실, 침실 2개였는데 침실 3개로 이렇게 해서 뭐 다. 뭐 사실 4구역도 이거는 다 했거든요. 뭐 어느 구역이나 지금 요새 시스템 에어컨은 다 내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뭐 요새 추세죠. 전기 쿡탑이 이 검은색이었는데 요새 트렌드가 하얀색으로 좀 한대요. 색상을 블랙에서 화이트로 좀 변경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좋고 뭐 인덕션 3고나 뭐 이런 거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이제 스펙을 상향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 거를 하긴 하는데 뭐 좀 더 좀 고급형으로 지금 나오는 게 좀 고급형이래요. 높이 조절이 가능하는 거. 단차가 좀 심하잖아요. 어떤 거. 막 뜯어가지고 고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상당히 좋은 거죠. 전기 오븐 색상도 뭐 검은색에서 조금 이제 블랙에서 화이트로. 요새는 화이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좀 했고. 마루 이것도 이게 이제 스펙이 이게 강폭 강마루거든요. 강마루도 물론 좋은 거예요. 강마루인데 그거를 이제 원목 마루로 사실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거실에 많이 있는데 광폭 원목 마루로 내추럴로 해서 했으니까 상당히 그런 거 잘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거 기분 되게 좋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대충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뭐 하기로 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틀림없이 하는 거니까 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구역도
뭐 이런 걸 좀 이제 본을 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4구역은 좀 이제 이미 했지만 19역 같은 데는 뭐 물론 19역도 굉장히 잘했는데 요거 좀 참작해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면 조합원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뭐 분양도 이제 잘 될 건데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고 어쨌든 6구역 축하드립니다. 제가 나름 부동산을 한 20년 정도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이 정책하고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이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아주 신축 대단지 그거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6구역, 뭐 19역 가지고 계신 분. 그 또 하나는 6구역, 19역 가지고 계신 분 좀 생각하실 게 입주권이잖아요. 그거. 입주권 매매는 이번에 뭐 5월 9일 그 중과세 적용되지 않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단지 입주권을 팔을 때입니다. 입주권 말고 아파트하고 같이 이게 두 개 있는데 아파트 먼저 팔으면 안 돼요. 입주권을 팔을 때 하고 또 뭐 이제 장특공제 그 요새 뭐 단지 잔특공제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 거주를 않다 보니까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장특공제가. 근데 뭐 그거는 관리처분 이전 거니까 별로 크게 뭐 영향을 안 끼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파트 파시면 중과세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린 입주권 먼저 파시고 나머지 아파트는 이제 한 개 남았으니까 비과세 받으시고 팔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거 생각하시고 또 하도 양도세 전화 많이 오셔서 참고로 양도세는 2주택이면 20% 중과돼요. 3주택은 30% 중과되고 그게 5월 9일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뭐 1,200만 원 그걸 따지면 한 1,200만 원 남으면 한 6% 정도 뭐 조금이에요. 5천만 원 남으면 한 15%, 8,800만 원 남으면 뭐 24%, 그리고 1억 5천 남으면 35%, 3억 남으면 38%, 5억 남으면 40%, 10억 남으면 45%, 뭐 그건 45% 이상은 없어요. 45%. 그게 이제 차츰차츰 누진제다 보니까 누진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에서 4% 정도는 누진공제 빼면은 뭐 40%다 내가. 그럼 한 30, 한 6% 이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주민세 10% 또 붙어요. 그거는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에 나왔다 해서 막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장이동이라는 데가 서울 이 동부권의 핵심 주거지로 변면은 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지시고 나중에 크게 이득 보시고요. 우리 장이 4구역, 6구역, 19역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새거 역세권이잖아요. 함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트라이앵글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좋은 구역이 되니까 최고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하셔서 크게 이득을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다른 건 없고 설 연휴 이제 곧 닥치는데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매도나 매수 혹은 또 복잡한 또 양도세 상담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최고의 전문 세무사랑 같이 있으니까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꼭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